다음 사연 또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SNS로 올라온 사연인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도록 아내를 설득하고 싶어요 라는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아내와 두 아이와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따로 혼자 떨어져 지내시는 어머님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제가 또 장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고 싶은데 아내의 반대가 정말 심합니다.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일단은 뭐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그 남편의 입장 이해가 가요. 적적하실 거고 내가 모시고 살면 훨씬 더 화목한 모습이고 어머니한테 좀 효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아내는 반대를 하지? 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렇죠.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근데 꼭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꼭 같이 살아야 되나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예. 네, 농담이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꼭 편찮은 게 아니어도 향후에 편찮은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동성이 있게 바로바로 옆에서 케어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아무래도 그 한국 아들들의 약간 고전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조금 발휘가 된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대부분은 결혼하면 다 효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효자가 되면 아내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또 우리가 명절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때 또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이것 많이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고민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남성이 장남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님을 좀 모시고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아내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가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이랬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걸림돌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대처 방안이 이분한테 나와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요 항상 상담의 이제 기본은 그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이제 저를 찾아와요. 그렇겠죠. 근데 예. 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줘요.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요 이유를 들어보고 나서 이런 이유가 있다는데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씩 요거를 헤쳐. 그러니까 풀어 헤쳐야 돼. 풀어 헤쳐요. 우리가 매듭이 이렇게 져 있는 거를 이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실타래 풀듯이.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해.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야. 고민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막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요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한 가닥씩 요 부분에 대한 거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아내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들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왜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우리 생활비가 예를 들면 돈이 이것뿐이 없는데 어머님 모시고 살면 앞으로 그러면 쪼들리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건 예예요. 예시고. 예시. 왜냐면 예. 이분이 아니니까 지금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아미가 씨가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혹시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면 고부 갈등이 너무 있어서 우리의 지금 이 평화가 깨질까 봐 나 두려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대안 내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설득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나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 그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도
사랑하는 내 아내야, 자기야,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함께 살게 되면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월세 수입이 있어서 다달이 여기에서 뭐 한 50만 원씩, 6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 세이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좋은 점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해주는 것도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나는 서로 대화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요.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있고 여기는 자기 얘기만 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앞에 벽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들리지 얘기해. 않는 거죠? 대화가 기가 안 막혀 있는 돼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아비가일 씨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경우는. 네. 파라과이는 그러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되나요? 파라과이는 모시고 살기도 해요. 그렇겠죠. 이제 부모님이 많이 나이가 드시거나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편찮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모시고 사는데 장남이니까 모시고 산다 이런 부담감은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 그 형제들이 많으면 제일 막내가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모시고 살기에 편안한 사람, 또 이제 돈도 좀 있고 집도 그만큼 여유가 있고 집 좀 크고 이런 사람이 모시고 살기도 해요. 무조건 장남이니까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한국 사회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맏아들한테 예전에 이제 없는 살림에 몰아주기를 한다 그러죠. 경제적으로 많이 몰아줘요. 학교도 맏아들만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전통 사회를 보면 그것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으니 우리 부모님은 내가 노년에는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갚아드려야지라는 생각들에 어떻게 보면은 효자 마인드인데 가지고 살았다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난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모셔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사실은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국인 아내들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선은 양쪽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적인 측면이요? 예, 왜냐하면 아내가 살았던 그 나라에서의 그 문화와 관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충분히 이해하는 밑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내도 내 남편이 왜 이렇게 그 장남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도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그렇죠. 중심이죠.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절실하게 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엄마를 절실하게 모시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엄마를 내가 모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또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효심,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두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아이한테도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본보기를 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실천하고 또 아내하고도 깊이 사랑하고 아이들도 그 안에서 또 사랑 속에서 또 성장이 되고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하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대화하면서 아주 야금야금 설득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대화,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와 그 시어머니의 그렇죠. 그 관계도 중요해요. 더 끈끈해져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진짜 있는데 어렵다. 역시나 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 아니면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 하면은 또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아내의 그 관계가 더 잘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그렇죠.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시 어머님이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리고 어머님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성격. 어떠신가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어머님께서 그렇게 물론 이제 고부 갈등은 집집마다 이제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머님의 성격, 성향이 품어주시는 성격이시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아량을 베푸시고, 이런 성품의 또 소유자인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어머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선을 긋는 거는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렇게 자꾸 선을 그으면 부부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점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은 어머니 모시고 오고 싶다 그러고 아내는 왜 그러냐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머니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머니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해야 필요가 되지 있죠.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 제가 이 표현했잖아요. 야금야금 조금씩. 야금야금 조금씩 예. 이 마음의 이 벽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좁혀가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좀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은 아니고 한 1년 간격을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해결하자. 그렇게 이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한국 아내나 외국인 아내나 이렇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에 대한 뭐 걱정, 어떻게 내가 잘해줄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또 이제 고민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할 때 또 이제 시어머니도 이렇게 뭐라고 하실까봐 또 이런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우리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제3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가 와서 교육을 시켰을 때 또 이제 다른 생각을 다른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킬까봐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부정적인 상황보다도 긍정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예. 손주들한테는 또 굉장한 자양분이 돼요. 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바빠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그런데 이제 요럴 때 중간에서 요걸 채워줄 수 있는 게 할머니의 또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손주 사랑.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 세대를 이제 자기 세대가 있죠. 부모 세대가 있죠. 또 조부모 세대가 조부모님 있잖아요. 또 세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이를 또 통이 크게 또 이렇게 그쵸.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균형 감각도 기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이 또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교육과 훈련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다 짚어봐야 돼요. 이 사연은 참 쉽지 않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조언을 딱 한마디로 내려주신다면 남편분께 네. 어떻게 원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설득하면 해주실까요? 좋을까요? 저는 서두르지 마세요. 네.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내한테 남편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어머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아주 서서히 야금야금 예. 그거를 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조금씩 네. 천천히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명심하시고 이 갈등을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